아카이누는 갑자기 나타난 샹크스를 보며 빨간머리 지난번부터 방해를 해대더니 해적들끼리 동질감이라도 느낀다는 거냐, 아니면 로저의 아들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이라도 있는 거냐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웃으며 아카이누, 이제 막 신시대를 열고 있는 실록들에게 해군 원수 대장이 모조리 출동하여 그들을 곧장 죽이려 하는 건 우스운 꼴이 아닌가, 아니면 신시대가 그렇게 두려운가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해적들이 신시대니 뭐니 해적들은 그저 악이다. 악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게 우리 해군이지. 빨간머리 니놈도 불주먹 밀짚모자와 함께 이곳에서 내 손으로 직접 죽여주겠다 라고 말한 뒤 아카이누는 샹크스에게 명구를 날립니다. 그러자 샹크스는 곧바로 폐양색 피기를 분출시키며 과거 로저가 사용했던 기술인 카무사리를 사용하였고, 샹크스를 향해 날아오는 아카이누의 주먹은 반토막 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폐양색 피기를 마치 번개처럼 사용하여 아카이누에게 폐양색 피기를 방출시켰고, 아카이누는 군조 화산을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마그마를 생성하여 샹크스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곧바로 아카이누에게 다가와 자신의 검에 무량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복부에 칼을 찔러 넣으려 했으나, 아카이누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리 샹크스의 공격을 예측한 뒤 자신의 복부를 유동화시키며 샹크스의 공격을 피해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동작이 커진 샹크스를 향하여 용암 팽창을 사용한 뒤 샹크스를 마그마로 뒤덮어버렸고, 샹크스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재빠르게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서긴 했으나 약간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아카이누가 견문색 패기를 매우 잘 활용하는 것을 파악하며 아카이누의 견문색 패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견문사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견문색 패기를 차단하는 인물을 처음 만나본 아카이누는 당황하며 빨간머리 무슨 짓을 한 거냐, 숨겨진 능력이라도 감추고 있는 거냐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난 능력자가 아니다. 세상은 능력 따위로 지배할 수 없다네 아카이누. 패기만이 모든 것을 초월할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샹크스는 아카이누의 견문색 패기를 차단한 이후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기 위하여 엄청난 폐왕색 패기를 뿜어냈고, 샹크스의 폐왕색 패기는 와노쿤이 전역에 퍼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해군들과 해적들 대부분이 쓰러졌고 와노쿠니의 모든 인물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폐왕색 패기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면한 아카이누는 얼굴이 찌릿찌릿해지는 것을 느꼈고, 폐왕색 패기가 이토록 강할 줄이야.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다 라고 말하며 곧바로 샹크스가 밟고 있는 지면을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아카이누도 같이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화산탄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3발의 화산탄 중 2발은 피해냈으나 1발은 피해내지 못하였고 결국 얼굴 쪽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기세를 몰아 폭렬 화산을 사용하여 샹크스에게 무수히 많은 타격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무장색 패기가 매우 뛰어났기에 아카이누의 공격으로부터 큰 데미지를 입진 않았고, 샹크스는 곧바로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검으로 아카이누에게 강력한 참격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샹크스는 곧바로 아카이누에게 다가가 류호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내장을 타격하였고, 아카이누는 피를 토하며 땅에 떨어집니다. 샹크스의 공격에 의하여 땅에 떨어진 아카이누는 곧바로 정신을 차린 뒤 샹크스에게 다가가 견신 홍련을 사용했고, 샹크스는 폐왕색 패기를 마치 날카로운 가시처럼 활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샹크스의 예상보다 아카이누의 공격이 강력했고 샹크스는 결국 경신 홍련을 완벽하게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샹크스는 정신력으로 이를 버텨낸 이후 자신에게 다가온 아카이누를 그리폰으로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샹크스가 베어버린 아카이누는 아카이누가 만들어낸 분신이었고, 이윽고 샹크스의 뒤에서 진짜 아카이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명구를 사용하여 샹크스를 노렸고 샹크스는 아카이누에게 치명타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에이스는 놀라서 빨간머리 라고 소리 지릅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명구 한 방 정도야 버텨낼 수 있으며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방어를 하였기에 에이스의 생각처럼 큰 부상을 입진 않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땅에 착지한 이후 역시 해군의 정점에 선 사나이라는 건가, 내가 상대해본 적들 중 가장 강한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아카이누의 무력을 고평가해줍니다. 그리고 아카이누 역시 내색하진 않았으나 흰수염을 떠올리며 샹크스를 흰수염에 필적하는 강자라고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와 샹크스는 계속하여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루피는 카이도우와의 대결 이후 꽤나 오랫동안 기절해 있었고, 루피가 부활한 사이에 해군이 와노쿠니를 습격하며 순식간에 밀짚모자 일당과 흰수염 해적단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빨간머리 해적단의 등장으로 전세가 역전되었고 밀짚모자 일당은 비로소 위기에서 차츰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깨어나며 사실상 전세가 기울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위기를 맞은 쪽은 해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깨어난 이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기에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어이 쌍디 나 일어났어 밥 좀 주라 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바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으며 밀짚모자 일당의 대부분이 쓰러져 있었고 키자루와 벤베크맨 마르코가 대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루피는 당황하며 키자루? 설마 저놈이?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상황 파악을 마칩니다. 그리고 쓰러진 동료를 보고 분노한 루피는 곧바로 키자루를 향하여 고무고무 총을 날렸고 루피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맞은 키자루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매우 분노하며 기어 파이브를 사용하려 했으나 카이도우와의 대결로 인하여 체력이 많이 소진되었던 루피는 단번에 기어 파이브를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루피에게 무리하지 마라 밀짚모자 어차피 지금 상황은 우리가 유리하다 요이 동료들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 역시 이놈은 우리에게 맡겨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 전쟁은 곧 끝날 거다 혁명군이 마리조아로 향하고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결국 깨어난 건가 밀짚모자 이런 상황을 원했던 건 아닌데 그리고 혁명군이 마리조아로 향하고 있다고? 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키자루의 전보벌레가 울립니다. 키자루는 혁명군이 마리조아를 기습한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전보벌레가 울리자마자 전보벌레를 집어들었고 키자루에게 통화를 건 인물은 세계정부의 전군 총수 콩이었습니다. 그리고 콩은 다급한 목소리로 와노쿠니의 빨간머리 해적단까지 나타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다. 제 아무리 해군이라 할지라도 세계의 사왕 해적단을 상대하는 건 무리다. 그리고 지금 마리조아에 혁명군이 오고 있다더군. 지금 당장 밀짚모자 불주먹 체포를 포기하고 마리조아로 복귀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콩씨의 명령을 듣는 건 오랜만이네. 하지만 적들이 쉽게 놓아줄 것 같진 않은데요 라고 말했고 콩은 빨간머리 해적단이라면 세상을 어떻게 할 인물들은 아니다. 그리고 빨간머리는 지금 해군을 공격하면 자신들이 어떻게 될 줄 잘 알기에 별다른 저항 없이 우리를 놓아줄 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키자루를 노려보며 내 동료를 해한 저 자식을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소리치며 곧바로 기어5를 사용하여 키자루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러자 벤베크맨은 우선은 그만둬라 루피. 동료가 당한 건 괴롭겠지만 지금 여기서 해군을 토벌하면 그가 나설지도 모른다. 지금의 우리로선 그를 감당할 수 없어. 동료들이 다치는 수준을 넘어 모두 죽을 거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벤베크맨이 거짓말을 하는 성격이 아님을 알았기에 분하지만 공격을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벤베크맨 그 사람을 알고 있을 줄이야. 역시 빨간머리 해적단인가. 헌데 그 사람을 언급하는 것조차 중죄인 걸 모르나. 너희들도 선을 넘으면 세상에서 지워지는 걸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추하게 굴지 말고 꺼져라 키자루. 어차피 니들은 모두 천룡인의 노예가 아닌가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우선은 명령을 듣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후퇴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동료가 다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물었고 벤베크맨은 한숨을 쉬며 우선은 샹크스와 얘기를 해봐라 루피. 나도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키자루는 전장에서 후퇴한 이후 샹크스와 아카이누의 대결에 난입하였고 아카이누는 보르살리노 밀짚모자 토벌은 끝이 났나?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키자루는 상부에서 복귀 명령이 떨어졌네. 콩씨가 직접 나섰다네 사카즈키. 혁명군이 마리조아를 기습했기에 복귀하라더군 이라고 말했고 아카이노는 조금만 기다려라 보르살리노. 빨간머리 불주먹 밀짚모자의 체포가 눈앞이니 라고 말하며 상부의 명령을 무시한 채 샹크스와의 대결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러자 샹크스는 항명을 하는 건가? 이거 해군이 해적보다 개판이구만. 하지만 오늘은 이쯤 해둬라 아카이누. 나도 승부를 못 내는 건 아쉽지만 우리가 끝까지 가게 된다면 세상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걸세. 그리고 어쩌면 그가 직접 일선에 나설 수도 있지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조차 샹크스가 이모의 이름을 들먹이자 별수 없이 상부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와노쿠니에서 모든 해군들이 떠나갔고 해군들은 모조리 마리조아로 향합니다.
샹크스는 아카이누가 물러서자 곧바로 루피가 있는 연회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루피가 샹크스를 보고 웃으며 달려와야 했겠지만 루피의 동료들이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루피는 샹크스를 노려보며 샹크스, 해군들을 감싼 이유가 뭐야?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이놈아 오랜만에 만나는데 이렇게 노려보기냐? 동료들이 다쳐서 분노한 건 100번 이해한다. 분하고 열받겠지. 하지만 루피 네가 만약 키자루를 죽여버리고 해군을 완전 소탕해버렸다면 우린 모두 죽었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루피는 샹크스 죽음 따윈 두려워하는 거야. 내 눈앞에서 동료들이 다쳤는데 라고 말하며 곧바로 기어 5를 사용하여 샹크스에게 주먹을 내지릅니다. 그러자 샹크스 역시 루피의 공격을 맞아줄 수는 없었기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칼을 꺼내들며 루피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난입하여 지금 우리끼리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루피 임마 화 좀 시켜라. 빨간머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거라고 라고 말했고 루피는 분노한 얼굴로 해군이 괴멸되면 누가 우리를 죽이러 오는데 천룡인 걔들 다 병신이잖아. 샹크스 나를 납득시켜줘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세상의 진실을 다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너희들은 운명의 굴레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